딱 30분이네. 아이고. 그럼 대학교 때 에너지 사업 같이 업체도 나는 말이야 그런 거 관계가 아무나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희석 회원님, 이위문 회원님, 김도희 회원님 3분이 작고하셨습니다. 연봉을 빕니다. 송정선 회원님도 수입 네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전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일 또 신문사에도 나오고 또 원자력에 대한 것도 언론에 끊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종훈 회장님을 좀 모시고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한 해 잘 지나시고 또 이렇게 송년회에서 여러분 맞이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력관계를 얘기하라니 제가 나와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내용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별로 요약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실 전력이 지금 8천만 킬로와트 정도의 설비를 갖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을 초기에 일으킨 분들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고 여러분
직원들이 다 초석을 닦아놔서 지금 한국전력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대 말까지는 한국전력의 위상이 정말 한국에서 어느 기업에 못지않게 큰 기업이었었고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이런 기업으로 적어도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런 회사를 유지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주역으로 역할을 하셔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한국전력을 분할해서 6개 발전회사와 한국전력 그리고 전력거래소를 설치해서 모든 전원개발 계획을 전력거래소에서 수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금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한국전력이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력요금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모든 그 에너지를 전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아닌 그 전력 사용인데 이를테면 우사에 소먹이 물 때우는 것도 이제 전기로 데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예전 연탄 갖고 비닐하우스 난방했었는데 기름으로 하더니만 이제는 기름보다 전기가 싸니까 더더욱 얼마나 이 나라의 이 통치력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비닐하우스에 기름 떼던 그 보일러를 전기 보일러로 바꾸면은 농협에서 지금 반을 지원해 주가면서 고치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누구 하나 이 에너지에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없고 한국전력을 완전히 두고서 이제는 서로 무슨 두드리기 아주 경쟁 같은 이런 모양이 되는가 하면은 지난 가을에는 정말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실은 전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각 호에 다니면서 전기 안전을 체크를 할 수 없어 한국전력에서 그 업무를 주기 위해서 전기 안전공사를 설립을 했고 또 거기에 조기에 한전 퇴임한 분들이 모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래서 아웃소싱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전력보다도 거기 오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더 센 사람이 오니까 한 3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더니만은 한국전력의 설비를 이제는 전기안전공사가 다 검사를 해야 안전이 보장이 되지 한국전력에 맡겨놓으면 이게 전력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한국전력의 모든 설비를 이제는 안전공사가 와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4, 5년 전에 개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고펙 사장에 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상당히 세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법안까지 아주 상당히 올라가는 이런 문제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정의공사협회에서 정의공사협회도 그래도 로비 능력이 좀 있으니까 그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 정의공사협회로서는 정의공사 해놓고 나면은 한국전력이 검사하고 난 다음에 또 전기안전공사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변정서 하나 적어놓고 지금 말하자면 한국전력 준공되면 또 검사받고 또 안전공사에 또 안전 체크 받아야 되고 얼마나 2중 3중 비용이 나니까 전기안전공사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 다시 또 이 한국전력보다 더 거물이 거기 오니까 이제 또 한국전력을 다시 그걸 검사를 해야 돼.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참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느냐? 결국 한국전력을 분할함으로써 한국전력이 이 전체적으로 이 대외적 위상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 특히 금년에 지금 전기 부족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원자력 때문에 이래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제가 원자력 관계 업무를 담당해 왔었는데 이게 왜 원자력 관계입니까?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영광에 오르코기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
검증되지 않은 그 부품이 쓰여졌다 해가지고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거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퓨즈, 다이오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불량품이 아니고 미국에서 정품으로 쓰여지는 건데 그걸 다만 그 품질 보증서를 옳게 안 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휴즈가 나갔을 때 발전소가 설 정도도 아닌데 흡사 이게 뭐 잘못되면 원자력 동경전력의 그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 사고가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장관이 앞장서가지고 발전소 2개를 그냥 정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멀쩡한 발전소를. 저기를 200만 원짜리 세워놓고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터키에서 발전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 호들갑을 떨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한수원 사장도 거기에 뭐 실장급으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서서 그냥 배석만 하고 이렇게 보는 이런 현상까지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치유할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전력 회사가 다시 재통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굳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요즘 또 한번 좀 보면은 뭐 제가 정말 참 있을 때는 원자력이 정말 참 깨끗한 회사였었습니다. 1년에 저가 있을 때도 거의 1조 원의 그 예산이 집행되었지만은 20년, 30년 하면서 정말 그렇게 건설하고 이렇게 자금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웬만한 그 원한이 다 밑에 쥐어져도 다 모두 정말 그 일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거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내부 견제 기능이 없었습니다. 여기 뭐 검사실에 계신 분들이 몇 계십니다만은 한국전력은 검사실이라는 곳에서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가 흐릅니다. 어떤 그 직원이 만약에 그 시간 너무 좀 장마서 같습니다만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좀 평소에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감사실이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좀 내부 감사를 좀 겁을 냅니다. 근데 이 회사 갈라서 나가더니만 이 감사실장한테 돈 받았다는 이런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는 이런 모양이 생겼다 하니까 그 안에 이제 기능이 완전히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보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령 직원이 어떤 그 업자로부터 무슨 뭘 어떻게 했다 이러면은 그 내부 정보가 들어와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내부에서 그 징계해가지고 해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큰 조직이 있으면서 내부에 전혀 부정 없는 사실 회사가 있습니까만 다 그 정보가 흐르고 내부 견제가 있고 이래서 이걸 다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시골 경찰서에서도 다 아는 정보를 한국수력원자력 내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원자력은 사실은 2개의 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원자력 안전이고 또 하나는 국민 수용입니다. 원자력 안전은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설비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안전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국민 수용이라는 것은 한수원 혼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 원자력을 쭉 해오면서 TMI 사고 났죠. 체르노빌 사고 났죠. 그 참 어려운 세계적인 사고가 났는데도 전 세계가 다 원자력 안 하고 이래도 한국이 원자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원자력을 한국전력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영광 원자력 건축허가 안 나와가지고 일을 못한다. 이랬을 때 전남지사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원자력이 절대 괜찮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사실은 한국전력의 영직군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재작년에 그 한국전력 원자력 그 한수원을 한국전력에 통합되어야 된다고 김상수 사장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도 맥킨지 레포트에 의해서 이걸 통합이 옳다니까 그 지식경제부에서만 한번 KDI에다가 용역을 줘보자 이런 용역을 줬습니다. 재작년 6월 1일에 그걸 다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청회에 붙이게 됐습니다. 공청회를 붙였는데 불과 한 2주 전에 무기연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압니다. 그 내용이 말이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걸 나오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볼 때도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네들이 용역을 줬는데 자기네 뜻에 반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발표를 못하게 하고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식경제부가 이 전력산업을 소위 디바이드 앤 룰 갈라놓고 자기네들이 다 지배하려고 한 것이 지금 이 한국전력이 이렇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지식경제부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이 많고 그들이 그 정책하는 것이 상당히 마땅치 않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를 내가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어제 그저께 그 이봉서 전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좀 그 이사장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저 옛날 그 상공부 사람들 모이는데 내가 그거 왜 나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전화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동력자원부가 있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참 해결이 잘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가스 도입해가지고 지금 정부의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나 한국전력에 원자력 도입한 거나 그다음에 또 석탄 산업 합리화나 이런 게 전부 다 그 동력자원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봉수 장관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 이거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부에서 이게 너무 참 일을 잘해도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동력자원부가 참 일을 잘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물론 그 이봉수 장관이 동력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그 부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부서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야 이 부처가 이게 유지가 되지. 너무 일 잘하니까 이게 부처가 없어지더라.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저희 상공부 내지 뭐 산업자원부 사람들 모였는데 내가 가서 얘기해봐야 그 뭐 부처 사람들 씨알도 안 먹을 텐데 안 갈랍니다. 이랬더니 아니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사장이 거기에서 에너지 포럼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라 이럽니다. 12월 17일인가 석탄대관에서 에너지 포럼 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 분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할 텐데 이게 전부 정부 일변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새 정부가 이 전력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전기요금이 지금 세계 제일 싼데 한전을 적자내 가면서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4배 전기요금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 발전직군에 근무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사실 요즘 발전회사들은 좀 약간 태평스럽습니다. 한국전력은 저렇게 적자가 나지만은 발전회사들 다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력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싸게 공급을 하는데 발전회사에는 긴장감이 사실 없습니다. 내 이렇게 얘기하면 발전회사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전력은 전력거래소에서 입찰해서 삽니다. 사회 한국전력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물건 사서 파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주도권이 없습니다. 사서 주는 대로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통계는 없으면 지난 6개월도 안 걸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민간 회사에서 많이 공급하는 가스 발전소 가격을 174원에 사드립니다. 174원에 사드려가지고 90원도 안 되는 돈에 파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가격 좀 내리자 하니까 안 내려집니다. 경쟁인데 민간과 경쟁하는데 아니 6개 7개 회사가 이게 그 경쟁이 우리나라 경쟁이 됩니까? 뻔하죠. 특히 정규 모델에는 판에 더 달라는 걸 더 줘야 될 판에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작년에 그 9월 15일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되니까 와글와글 했습니다. 국회에서까지도 이건 정말 이 개통 운영 문제는 적어도 한국전력에 비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심야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두 분도 나와가지고 한국전력에 전력 개통 운영 문제는 적어도 한국전력이 줘야 된다. 딴건 도가고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뭐다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저렇게 하니까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소위 재벌 회사들이 발전소를 운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하니까 금방 그 말은 쑥 들어가 버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법안 수정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한국전력 5개 발전회사의 지금 민간회사가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전력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그 발전회사들이 말이죠. 정말 참 경쟁력이 있습니다. 내놓고 팔아야 해도 외국의 사람이 경쟁을 도저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회사들이 하는 게 뭐냐. 지금 그 비싼 가스 발전소나 세워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발전 코스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 되면 결국 판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나라 세계 제일 저렴하다는 이 신화도 이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34개 OECD 국가 중에 전력값이 제일 쌉니다. 물론 적자가 나고 이런 그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갈라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그래서 에너지 포럼에서 이공상의 자치론하야 에너지 포럼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새 정부에다가 이 전력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걸로 건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지식경제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텐데요. 그랬더니 현재 이런 사람은 그러더라고. 여기 예전에 동자부에서 있던 원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아주 전력 산업이 구조조정을 해는 이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지식경제부의 전 원로들도 이 전력 산업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잘하면은 새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석하려 합니다. 참석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 얘기할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 최신 정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야겠고 주변에서도 전부 다 이게 지금 전력 산업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전력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뭐 다소 좀 부실하고 좀 이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이 사회의 여론을 리더 하시니까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이 전력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또 원자력도 제대로 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황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전기학교장이 의령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먼저도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가지고 그 교수를 모아놓은 것이 상당히 먼저 번에는 그 찬성을 했거든요. 찬성을 왜 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찬성이. 제가 지금 학계 얘기를 좀 잠깐 이 얘기 정말 제가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9월 15일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덕 지금 현재 서부발전 사장이 그때 서부발전 간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전력에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어디 말을 하려 해도 말하자면 얘기할 자리가 없으니까 나보고 그 자리를 하나 마련해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한전의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얘기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공학 한림원이라는 말하자면 그 아카데미 오브 엔지니어 하는 그런 공학 한림원에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제가 설립할 때 초대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11월달 그 에너지 포럼 거기 에너지 포럼이 있습니다. 에너지 포럼에 김문덕 사장을 좀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거기 좀 토론하자. 그럼 나도 가서 좀 한마디 얘기하겠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시의적절합니다. 9월 15일에 했는데 11월 에너지 포럼에서 그 얘기를 하자 이랬습니다. 에너지 포럼을 하게 돼 있었는데 한 2주 전에 말이죠. 김문덕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좀 우리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뭐가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제가 발표한다고 에너지 포럼 뭐 11월 달에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나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래요.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됐냐. 근데 공학 한림원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물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 커미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커미티에 이제 있는 분들이 무엇을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정하고 이제 거기 누구를 내세울 건가 하는 걸 했는데
보니까 전부 뭐 교수님들 뭐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짜고 김문덕이는 뭐 완전히 빠졌습니다. 토론자로도 참석을 안 했어.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 여기 그 코미티의 체어맨이 누구냐? 일단 내가 거명을 해서 왔는데 노승탁 서울대 교수가 그 프로그램 코미티 체어맨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한국전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왜 이걸 다 뺐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에너지 포럼 한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맞아 그걸 들여다본 겁니다. 이제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런 친구 나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반면 교수들로 이제 발표하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노승탁 교수를 붙잡고 말이죠. 참 이러지만 정말 9월 15일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만 아이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 이런다. 그게 뭐냐? 정리학교에서는 아니 정리학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말이죠. 내가 교수님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전에 이 구조조정 할 때 가장 이걸 열렬히 반대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태유 교수입니다. 김태유 교수가 이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반대를 하자 그분이 그 하고 있던 각 기관의 용역이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다 끊어졌어요. 그분한테 용역 주지 마라. 교수가 말이죠. 이 연구 용역을 따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승탁 교수 얘기 뭐냐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느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지식경제부 정책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날로 끝납니다. 이런다 이게 말이죠. 이게 나라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기학회에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 얘기 동의 안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내막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만약에 여보 그 당신 나가지고 그런 소리 했다가는 앞으로 교수 프로젝트에 따라 생각하지 마소. 이래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5일 이후에 심야 토론에 나온 분들이 둘입니다. 교수 두 분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둘은 이 구조조정이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두 교수님은 계속 어눌한 말로 아이고 지금 현재 뭐 잘못된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이 관이 말이죠. 관의 형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정기학회에서 얘기를 한다니까 정기학회 가서 아마 얘기를 해보십시오만은 어느 교수도 나서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지식경제부에 반대되는 말을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했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구조조정 때에도 미스터라는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사인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르르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거기 뭐냐면 연구비도 아니고 좀 보면은 교육이나 주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사인을 해놓으나 자기가 볼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적인 곳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전력산업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얘기해라 했을 때 교수님 중에 나오신 분이 몇 없습니다. 난 뭐 없다고는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가 교수님들이 대개 보면은 정부나 또는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를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뭐 한마디 그냥 하면은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말이죠. 그걸 지금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잘 안 됩니다. 대통령도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에 엔지니어 클럽에 나와가지고 후보 시절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마경석 씨가 나서가지고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잘못됐는데 이걸 했더니만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엔지니어 클럽에 같이 나가면 잘 알고 있다.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마경석 씨가 나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이거 바꿀 거죠. 그렇게 했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도 밑에 정부 관료들이 안 되는 보고만 자꾸 올라가면은 대통령애들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사실. 아니, 김상수 사장 계실 때 제가 이사회 또 의장을 하러 그래서 잠깐 한 2년 동안 하기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 아까 얘기하는 KDI 용역도 하고 했는데 제가 김상수 사장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걸 되게 하려면은 국장, 실장 이 반대는 안 할 정도로 설득을 시켜놓고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때 아이 걱정하십시오. 이어른하고 다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됐느냐? 아랍에미레이트 그때 수주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얘기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일을 교과적으로 추진하려면은 이 원자력 완전히 통합이 안 되고 이 파견받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이어른이 강력히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어른하고 사장님하고 합의했다 해가지고 밑에서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적어도 그 지식경제부 하고는 좀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민간 회사에 있던 분을 내가 한전 사장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민간 회사에 있던 분은 회장이 한마디 하면 그 조직 내에서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영을 안 따르고 할 사람이 있냐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역시 제일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정재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또 나와서 또 군더더기 잡고 일을 얘기하게 됐으면 미안합니다.